コンピューターで。はい。では、これからですね、第108回、韓国貨物連隊のストライキについてということで、韓国佐野電塾オンラインセミナー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ね、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全国公共運輸社会サービス労総の政策局長である수열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했거든요. 네, 제가 공유를 하면 될까요? 네네. 잠시만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지금 화면이 나눠져 있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화물연대 총합파업과 안전운임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13%, 5.3%, 23.4% 그렇게. 그 옆에 조그만 그 썸네일 화면도 보이시나요? 썸네일은 안 보이네요. 예. 아, 이 전체만 보이시나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보이네. 예. 예. 오늘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화물연대 총파업과 그 핵심 요구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すみません。今日はですね、先週、ずっとストライキをやった、貨物連隊という組合のストライキ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네, 화물연대는 화물차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모여서 2002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고요. 지금 조합원은 25,000명 정도입니다. 그 조합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전체 그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 화물 노동자 42만 명 정도고요. 그 중에 25,000명 정도가 화물연대에 조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합니다. そういうドライバー、기사님 42만 명이요, 전체가. 예, 예. 조합원이 25,000명. 네, 맞습니다. ですね、貨物連隊という組合ですね、組合員の数としては25,000人です。韓国では、いわゆる貨物の運転をしている労働者というのが全体で42万人いますので、全体の労働者の数から考えると、非常に大きい組合ではありません。で、またですね、いわゆる会社に雇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いわゆる、特殊雇用という形で韓国では呼んでいますね。そういう形で一人で自営業っていうかな、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2년도, 2005년, 2008년, 2012년, 2016년, 그리고 올해 2022년까지 총파업을 진행을 하면서 한국의 물류를 멈추는 투쟁들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가장 전투적인 노동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창립하는 게 2001년이었나요? 처음이 2002년입니다. 스트라이키 그때 또 2002년입니다. 네. 스트라이키 바로 한 거네요. 네. ですね、この貨物連隊は2002年にできました。で、この時にもすでにストライキをしました。で、その後ですね、2005年、なんとかで2016年、20年、今年の22年と、ストライキを行い、韓国の労働組合の中では、比較的戦闘的な労働組合という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 네,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전운임제가 실제 제도의 목적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임제도를 넘어선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는 안전운임제는 한국에 국한된 제도인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안전운임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ですね、安全運賃制というのが何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説明をします。そしてですね、その次に安全運賃制によって、どのような効果があったのか、どのような結果を生み出したのか、またですね、この安全運賃制というのは、韓国だけの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説明をします。ね 네, 그럼 우선 이번에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まず 지난 すみません。今回の、ストライキ、どういうものだったのかについて、ちょっと見てみましょ 지난 6월 7일에 시작된 총파업은 8일간 진행됐습니다. う。6月7日に始まったゼネストですね、ストライキは、8日間続きました。 보시는 사진은 이번 총파업 당시의 모습입니다.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는 화물연대 위원장의 모습이고요. 일사불란하게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행 중인 차량에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남에 있는 광양항이라는 항만 출입구 앞을 봉쇄하고 연좌하고 있는 전남 지역 화물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先ほどの写真ですね、まずストライキを宣言する委員長の姿、またですね、組合員、集会に参加している組合員ですね、また運行中の他の貨物車両にですね、ストライキに参加しようと呼びかけている、これですね、というのもあります。で、また最後はですね、全羅南道の関安、これはコンビナートがあるところなんですが、ここで港湾の出入り口を封鎖して座り込みをしている様子です。こういったのが今回のストライキの様子です。 네, 이번 총파업은 언론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화물연대의 투쟁 상황, 정부와의 교섭 상황이 시시각각 주요 헤드라인으로 다뤄졌습니다. 今回のストライキはマスコミでも大きな注目を浴びています。まず、貨物連帯がどのようなことを戦ったのか、また政府との交渉状況がどういうもの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が、各国インターネット、あるいはテレビなどで報道をされました。 이 사진은 파업 중 진행된 기자 간담회의 모습인데요. 4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해서 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これはですね、記者会見の様子です。ここにですね、貨物連帯のところにですね、40人余りの記者が会議室を埋め尽くしています。 아, 여기는 화물연대 회의실은 아니고요. 민주노총 회의실이었습니다. 民主労党の、これは民主労党の会議室だそうです。 네, 그리고 주요 해외 언론들도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また、海外のマスコミも韓国の貨物連帯のストライキについて報道をしています。 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요구는 5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쟁점이라 설명하려면 각각 별도의 발표가 필요할 정도니까요.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1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2번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回のですね、ストライキの要求はここ5つあります。でこのうちですね、今日は1と2、安全運賃日没制の廃止問題ですね。2番目、安全運賃制の全車両品目への拡大適用、これ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그럼 먼저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まずそれでは安全運賃制が何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우리는 화물차 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私たちは貨物車の事故が非常に多いと。でそして多くの方が事故によって亡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注目をしました。 여기 보시면 1년에 1036.6명이 죽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하루 평균으로는 2.84명, 즉 매일 3명 정도가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統計を見ると1年間に1036人が亡くなっています。ですから、平均すると1日に3人弱の方が、貨物車の、事故で亡くなっているわけです。 이 통계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안전운임 캠페인을 준비할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화물차 사고로 죽고 있었습니다. このグラフはですね、2011年から2022年まで、のグラフですが、私たちがこの安全運賃制のキャンペーンを始めた頃というのは、もっと多くの方が亡くなっていました。 물론 위에는 비사업용 화물차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업용 화물차로 분석 대상을 좁히면은 수치는 많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거의 매일 한 사람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上のですね、グラフ、1年間に、1036名というのはですね、一般の貨物車または特殊車、すべてを合計したものなので、下ですね、事業用の貨物車だけに絞るとですね、それでも、280人とかいう、最近でも176人、1年間に平均で268名の方が、亡くなっています。 매일 죽는 그 한 사람은 화물 노동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도로를 이용하던 나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망자에는 예를 들어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탔던 사람도 포함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で、このですね、死亡者というのは、歩行者あるいは、事故に遭った他の車両の、乗っていた人も含まれています。ですので、この268名というのは、貨物労働者であったり、あるいは、一般の市民だったり、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화물차 사고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위험한 운송행위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운전하고 피곤해서 졸게 되고 정해진 것보다 짐을 많이 싣거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험한 운송행위가 반복되니 사고도 많아지고 여러 문제를 야기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なぜではこのような事故がたくさん起き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やはり、長時間の運転であったり、あるいは居眠りをした運転、あるいは多くのもの、決められた以上のものを荷物を積んだりとか、あるいは速度オーバーですね、そういった運送行為が繰り返して行われる。その中で、社会的な費用がむしろ増大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정부는 이런 직접적인 원인을 규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운송행위를 금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政府はですね、これに対してどうしたらこのような違法な運転をやめ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ところから問題を立てています。 졸음운전 때문에 차선을 넘어가니까 이런 경우에 경고음을 울리는 것과 같은 차로 이탈 방지 장치를 부착하게 하거나 과속을 못하도록 화물차의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접근법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과적 단속을 강화하거나 연속 운전 시간을 제한합니다. ですので、さまざまな規制をかけますが、例えばですね、車線を、車線から外れたとき、それを防止する装置であったりとか、あるいは速度を制限させる装置、こういう装置を車両につけさせる、あるいはですね、さまざまな取り締まりを強化する、休憩時間を規則化するなど、こういった取り組みを政府はしました。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졸릴 때는 저런 장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적 단속 횟수를 늘린다지만 법적인 한계나 인력의 한계 때문에 큰 성과가 없고 휴게 시간 의무화도 현실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ものはですね、実際運転している方ならわかると思いますが、本当に眠たいときは全く、こういった装置は関係ないですし、また、取り締まりを強化しても、これは今なく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すぐわかると思います。 그런데 이런 위험한 운송행위는 운전자 자신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왜 화물 노동자들은
자신도 위험한 이런 위험한 운송 행위를 반복할까라는 질문이었죠. ですので、こういった危険な運転というのはですね、本来であれば、運転手もやりたくはない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私たちは、このように問題の立て方を変えました。ではなぜ運転手はこのような危険な運転をやるの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구조적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운임이었습니다. 質問を変えたので、問題の立て方を変えたので、さまざまなことが分かります。一番大きいものはですね、運賃が低いということです。 화물 노동자는 대부분 정해진 임금을 받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입니다. 한 번 운송할 때마다 운임을 받는 형태죠. 그런데 이 운임이 너무 낮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과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운행을 하려고 과속과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貨物の運転手、労働者はですね、決められた月給を、給与をもらうということではなく、仕事のたびに運賃をもらう、そういった自営業になっています。そのためですね、なるべく多くの運賃をもらうために、長時間の運転をしたり、あるいは加速をしたりするわけです。 화물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오른쪽은 월 평균 근로 시간인데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용된 근로자들도 노동 시간이 긴데 화물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훨씬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ですね、右側がですね、月平均の勤労時間で、OECD 평균과 몇 시간가 되는 건가요? 141시간에서 143시간 정도입니다. 140시간で、OECD の平均はですね、一番下の143、141、このぐらいですね。ですが、貨物労働者の場合はですね、284とか305とか、こういった長時間労働をしているわけです。 왼쪽은 월 평균 수입입니다. 그렇게 오래 일하면서도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左側を見ると月平均の収入です。この黄色がですね、貨物、労働者ですね。で、赤が一般の勤労者、労働者です。これを見ても黄色の方が低いというのが分かります。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운임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ですので、私たちはこのような構造的な問題ですね、とりわけ運賃制を変える闘争を始めます。 화물 노동자가 위험한 운송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운임이라는 의미에서 안전 운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ですので、貨物労働者が危険な運転をしなくても済むために、運賃を、定めるということで、安全運賃制という名称をつけました。 이런 의미는 법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안전운임제를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도로안전을 위해서 화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인 셈이죠. これはですね、安全運賃という言葉はですね、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という法律の中でも、この言葉が出てくるわけです、実は。で、この法律の中では、疲労であったりとか、加速であったりとか、荷物を多く運んだり、荷物の積みすぎですね。これを防いで、交通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最低限の運賃という規定があります。 왼쪽은 화물운송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법의 내용과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左側はですね、촌부が만드는 거네요. 예. 農場が2号。 네. 左側のポスターはですね、組合が作ったんではなくて、政府
国土交通部が作ったですね、安全運賃を保証しようという、そういったポスターです。 안전운임은 운송 원가, 즉 화물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다가 화물 노동자가 받아야 할 적정 이윤을 더해서 계산됩니다. 전에는 화물 노동자에게 다 떠넘겼던 비용인데 이제는 화물 노동자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安全運賃というのはですね、安全運送の原価、そして、適切な利益ということで合計になります。で、安全運賃の原価が何かというと、고정비 편성비. 그러면 안전 운송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물 운송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합친 건데요. 고정비 같은 경우는 운송을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차량 할부금이라든지 뭐 계약할 때 내는 지임료라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변동비는 운송을 할 때마다 변화되는 비용, 뭐 기름값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으로 정한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운송 원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下の方はですね、安全運賃の原価ですね。例えば固定費、これは車両の例えば、月々リースであったり、ローンであったり、あるいは、車庫代であったりとか、仕事をしなくても出ていくお金ですね。で変動費、これは、例えば、燃料費であったり、またその他保険とかそういう費用ですね。こういうのを全部貨物運賃運送をするのにあたって必要な、費用というのを全部合計して安全運賃の原価というものを出します。 네, 안전운임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운송운임과 위탁운임입니다. で、これはですね、2つから成り立ちます。安全運賃 운송운임과 위탁운임이요. で、これはですね、運送運賃と委託、運賃、この2つから構成されます。 한국의 화물 운송 시장은 크게 세 주체로 구성이 되는데요. 물건의 주인인 화주가 있고 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요청받는 운수 사업자가 있고 실제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화주가 운수 사업자에게 주는 운임이 운송 운임이고요. 운수 사업자가 화물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 위탁 운임입니다. 결국 화물 노동자가 받는 운임을 화주가 책임지도록 만든 것이죠. でまず、荷物の持ち主、ね、ですねが、運送会社に、荷物を運送委託しますね。で、そしてお金を払う。で、それをですね、注文、運送会社が、実際の貨物労働者に、運送を委託す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上が運送運賃ですね。で、下の方がですね、委託運賃。この2つから構成をされています。 네, 이 안전운임은 현재는 컨테이너 품목과 BCT 품목을 운반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적용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で、今このですね、安全運賃の制度が、全車種、種目には適用されていません。輸出用の、コンテナーですね、大型の、コンテナーのトレーラー、あとはセメントですね、この2つに、限定をされています。でまた、時期もですね、今年の12月の31日で終わってしまいます。 이렇게 적용 기간을 제한한 게 바로 일몰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가 지듯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품목 확대와 함께 이 일몰제를 없애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れをですね、私たちは太陽がですね、落ちるように、時間が経つとなくなってしまう制度という意味で、日没制度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で、これをですね、いわゆる、期間の限度があるというのをやめろということを今回要求したわけです。
네, 다음으로는 안전우님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は次にですね、安全運賃がどのような効果を得ているのか、どのような意味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화면은 화물연대가 제작한 영상 중 일부인데요. 안전우님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합원들에게 질문하고 받은 대답입니다. これはですね、私たちが作った映像の中から一部取りました、組合に対して安全運賃制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に質問をして、それに組合員が答えています。 조합원들은 안전우님제가 화물노동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가정의 행복이다, 희망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組合員はですね、まさしく安全運賃制は、ワクチンだということを言ったり、私たちの人生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だ、あるいは家族の、幸福だ、私たちの希望だというふうに答えてくれています。 그럼 실제 안전우님제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それでは実際にこの安全運賃制度がどのような効果を発揮したのかについて見ていこうと思います。 이건 화물연대가 의뢰한 연구의 결과인데요.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시행 전과 시행 1년 6개월 후에 노동 실태가 어떤지 질문을 했습니다. 파란색이 시행 전이고 노란색이 시행 후를 의미합니다. これはですね、安全運賃制が始まって、どのように労働が変化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質問をしました。青い線がですね、安全運賃制が始まる前です。で、黄色い方がですね、安全運賃制が始まった後ですね、1年6ヶ月経った時の時点です。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경우인데 과적을 한 경우가 약 13%포인트, 과속은 약 12%포인트, 졸음운전은 약 21%포인트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例えばですね、コンテナの労働者、運転手の場合はですね、多く積みすぎですね、これがですね、10% 以上なくなりましたし、スピードオーバーもですね、13%、12% かな、また居眠り運転も 20% ほど減ったということを答えています。 연속 운행 시간이나 야간에 운행한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連続運転の時間、あるいは夜間の運転の時間も大きく減りました。 안전운임제 효과는 화물노동자의 운행 실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また、この安全運賃制はですね、労働者の労働条件の変化だけに限られ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오른쪽은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업무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これはですね、生活の質の変化ですね。例えば、余暇の時間が増えたとか、あるいは健康管理する時間が増えた。また、業務のストレスが非常に少なくなった。で、最後一番は、生きがいといいますかね、人生の満足度が増えた。こういったところを答えてくれています。 왼쪽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단계 거래나 서로 낮은 운임을 통해 경쟁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시장 투명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また左側はですね、産業的な効果といいますか、例えばですね、多段形の、孫受け、ひ孫受けといったそういうもの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にも効果を出していますし、また、事業の透明性ですね。これも増えた。また、適当な運賃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答えています。 앞으로 볼 세 장의 슬라이드는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입니다. これからお見せするのはですね、政府が韓国交通研究院に依頼した研究の結果です。 왼쪽은 안전운임제 시행 후에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월 73만 원, 시멘트의 경우에는 223만 원 증가했습니다. これはですね、まず雇用の指標としてコンテナの場合はですね、約73万ウォンが月に増えましたし、
セメントの場合はですね、223万ウォンが増えたと答えています。 오른쪽은 노동 시간인데요. 컨테이너는 월 15.6시간, 시멘트는 월 42.6시간 감소했습니다. またですね、労働時間の短縮というものですね、コンテナの場合が、月に15.6時間減りました。セメントの場合もですね、42.6時間減りました。 오른쪽의 빨간 박스 안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새 차를 등록했는지 중고차를 등록했는지를 분석한 것인데요. 안전운임제 시행 후에는 신차 등록이 늘고 중고차 등록은 줄었습니다. またですね、これか、登録する、車を登録するときに、新しい車、新車を登録するのか、あるいは中古車を登録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調査しました。そうしたら安全運賃制が実施されて以降はですね、新車の登録というのが増えた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ました。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낡은 차일수록 정비가 많이 필요하고 고장 확률도 큰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これはもちろん皆さんもお分かりかと思いますが、古い車であるほどですね、修理なり、故障というのが多いわけですよね。安全運転に対して非常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ので、新車、新しい車が登録されたということは、非常にその点ではいいことだと評価できます。 화물연대가 의뢰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꾸었다는 결과입니다. 다단계 하청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고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운송계약도 줄었습니다. またですね、貨物労働者のそういった、状況ですね、他段階のそういった仕事というのが非常に少しですが少なくなりましたし、また、いわゆる価格の買い叩きですね、ということもなくなったという答えがあります。 참고로 화물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안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이 올라갈수록 사고 발생 횟수나 사고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他のですね、研究を見ても、この運賃が上がることによって、事故が減るということが報告をされています。 특히 이 두 번째 연구가 아까 얘기했던 정부 의뢰로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에 낸 보고서입니다. 운행 시간이나 교통위반 단속보다도 운임을 올렸을 때의 안전 효과가 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で、上から2番目、中院士という人が2021年、これは政府の依頼で出された報告書です。で、ここもですね、安全の効果というのがですね、いわゆる運賃の上昇を上げた方がですね、例えば取り締まりを強化するよりももっと効果的だということを結論付けています。 이처럼 화물노동자의 운임 인상이 교통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ですので、貨物労働者のこの運賃が上がるということがですね、交通安全、事故が少なくなるということが、証明されています。 안전운임제는 단순한 운임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노동조합의 전략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安全運転というのはですね、単なる問題でなくて、私たちはこれは、労働組合の戦略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첫째,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운임 인상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연결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화물노동자를 위한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도로의 안전이라는 공적 가치를 높이는 요구죠. 즉, 노동조합의 요구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요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これはですね、単に労働者の運賃を上げ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道路を利用する市民の安全を確保するということとつながります。ですので、単に労働組合の私たちの要求というのがですね、共同体全体の安全要求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둘째는 화물 노동자의 계급 단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낮은 운임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운송을 하려고 화물 노동자 간의 경쟁이 심했습니다. 근데 안전운임제 하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서 전국에 표준적인 운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고 안전운임을 더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단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화물연대 조합원 수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また2番目にですね、貨物労働者の団結ですね、階級的な団結というのを深めることができます。以前はですね、低い運賃をためにですね、もう一度働こうと、運送しようと、でお互いに競争したわけですね。で、これがですね、安全運賃制の中では、全国の標準的な運賃が決定をされます。そのためにですね、労働者はお互いに低い価格で競争するのではなくて、安全運賃を求めて、そこで団結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で実際ですね、この安全運賃制が導入されて以降、組合員の数が増えています。 세 번째로는 화주와의 직접 교섭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같은 화주들은 화물 노동자의 운임이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이 화주와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선별 교섭을 통해서 화주와 직접 협상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화주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またですね、この安全運賃制によって、荷主ですね、荷主との直接交渉というのが、可能になりました。それまではですね、バラバラであったので、産別の戦いとかできてなかったので、荷主ですね、との交渉というのができませんでしたが、最近、この安全運賃制の導入によって、産別の交渉権というのが確認されて、荷主の直接交渉、そして荷主の責任というのを追求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마지막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물 노동자는 자영업자 신분인데요. 이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이라는 선별교섭을 진행을 하니까 이게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 특히 요새 긱 이코노미의 노동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노동 기준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토대,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また最近ですね、特殊雇用の労働者の労働権を保障するための足がかり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いわゆるプラットフォーム労働者っていうかな、例えば韓国でいうと、宅配であったり、あるいは配達ですね、食べ物の、労働者であったりとか、さまざま自営業でありながら、自営業という規定でありながら、実際は労働者としての、状態にいるという人たちですね。こういう人たちの労働権を保障するための足がかりとなりました。 네, 안전운임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また安全運賃制はこの韓国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すでに世界的な流れとなっています。 캐나다의 밴쿠버 항만, 브라질, 그리고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한국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カナダのバンクーバー、あるいはブラジル、オーストラリアなどでですね、韓国のものとほぼ同じようなですね、安全運賃制というものが導入されています。 미국 시애틀과 뉴욕에서는 얼마 전부터 주로 우버나 리프트 같은 호출 택시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최저 보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すみません、ちょっとどなたか、すみません、ちょっと音をロックしてください。音が入っちゃってます。マイクをオフにしてくださいね。はい。すみません、戻ります。ですね、ニューヨーク、そして、
뉴욕과 또 어디였죠? 죄송해요. 방쿠버, 뉴욕과 시애틀입니다. 시애틀네. 네. 여기는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여기도 이제 그 플랫폼 택시 같은 데들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정한 거죠. 조례 같은 형태로 정해서 그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로 네네. 호출 택시들이요. 우버, 리프트, 뭐 그랩 이런 것들. あとですね、ニューヨーク、シアトル、あとオーストラリアでもですね、ここでもリフトの運転手とか、そういう人たちがですね、あるいはタクシーで港で働いている人かな、などがですね、そういった安全運賃と、似たような制度の中で働いているそうです。 그리고 강제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적정한 운임을 고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는 표준 운임 고시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また強制力はないですが、ガイドラインとしてフランス、あるいは日本もですね、標準運賃公示という制度があ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ILO는 2019년도에 도로 운수 부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침을 만들 때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모범 사례로 논의됐었고 안전운임 모델이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また ILO ですね、ここのガイドライン、2019年に、運輸事業の、質の上昇のため、だと安全の、上昇の増加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指針というのを出しています。で、この時に、韓国の安全運賃制度というのが一つのモデルとして紹介されています。 ILO 가이드라인은 도로 운송을 하는 운전자들이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하는 시간 외에도 모든 노동 시간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このガイドラインはですね、すべての費用ですね、運送に関わる費用というのが、回収され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運賃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し、また、運転以外の時間ですね、も、ちゃんと賃金が、労働時間であれば賃金が保証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ガイドラインの中で書かれています。 그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ILO의 회원국 정부들이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전운임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처럼 노사정 교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またですね、これを実現するために、パートナーが入ってちゃんと政府と交渉しろということを要求しています。つまり、韓国のようにですね、政府なり使用者側、そして労働組合が、交渉して、労使の間でこれを結ぶと決めるということ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このガイドラインの中でも述べています。 이렇게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들이 생겨나고 국제노동기구의 지침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게 대단히 최근의 일입니다. 주로 대부분 5년 이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このようにですね、安全運賃制というのがですね、ここ数年の間で定着して非常にその認識が改まったと、非常に新しい制度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마지막으로 한국 안전운임제의 향후 과제입니다. それでは最後にですね、今後の課題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윗부분은 지난 14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정리하면서 정부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쟁점인데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는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속 추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ここにある4つですね、が14日に、国土交通部、そして貨物連帯が合意した4つの事項です。これによってストライキが中止になりました。ところがですね、上から2番目、安全運賃制を、持続推進し、品目の拡大などを論議するという文章の、解釈をめぐって今問題になっています。
아래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이죠. 여당은 이 지속 추진이 안전운임 일몰제를 적당히 연장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このですね、安全運転性の次元ですね、時間的な制度、なんていうかな、終わりがあ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政府側は3年間の延長だと、その後は保証し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で、これに対して、組合側はですね、いわゆる日没制と私たちは呼んでいますが、時間が来たら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次元制度ではなくて、次元制度を廃止して続けて継続して保障するということを要求しています。 안전운임 대상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화주들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またですね、範囲の拡大ですね、これに関して、貨物連帯組合側は、すべての品目に拡大しろということを要求していますが、政府側はですね、雇用者じゃないや、ですね、荷物主の顔を見ながらですね、ちょっと同種、また非常に慎重な態度をとっています。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전운임제 효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あとですね、いろいろ、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보았듯이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今、私たちはもうすでにですね、見たように、安全運賃制というのが非常に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てきました。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私たちはですね、この労働者だけではなくて、社会のですね、この安全のためにですね、安全運賃次元制というのをなくして、これを継続して、続けていくということを要求して戦っていきます。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長い間発表を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皆さん、ですね、はい。皆さん、顔を見せて拍手ちょっとしましょう。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このぐらいでいいかな。はい。なかなか突然労働運動の話なので分かりにくいかと思いますが、どうなんでしょうか。今回のストライキについて国民なりですね、街の声はどう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まず聞いてみますね。それから皆さんの、感想なり、をちょっとお願いします. 처음에 제가 조금 질문할게요. 우선 이번에 스트라이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어땠던 건가요? 비판적이었던 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번 총파업 같은 경우는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기도 했고, 그러니까 안전운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이제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했죠.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경제적 피해가 얼마가 난다 이런 정부 발표들이 계속 나고 이제 기업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긴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금방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기업의 그런 선전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소주가 없다. 소주를 살 수가 없다. 화물연대가 운반을 안 하니까 소주를 살 수가 없어서 언제 파업이 끝나냐, 빨리 소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농담처럼 오가긴 했습니다. 今回はですね、
非常に友好的な雰囲気だ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もちろんですね、マスコミの中では、非常に経済的な打撃が多いとか、そういう報道がたくさん続いたんですが、それにですね、あまり、なんていうかな、食い荒らされるというか、そういうことはなかった。非常に好意的であり、で冗談でですね、焼酎が品薄になって買えなくなったから、焼酎はいつ買えるん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声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はい。그리고すいません、もう一つだけ僕聞くね。아까 세멘토인가요? 노동자의 수입이 월 400만 원 넘었잖아요. 안전 인재 도입 이후에.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뭐죠? 경비는 내는 거예요? 아니면 경비 빼는 금액이에요? 그 안전운임을 통해서 운임을 받으면 어차피 경비는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400만 원에서 경비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은 엄청나네요,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운전 노동자들은 남는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거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에 나와 있던 거는 순수입을 기록한 거고요. 순수익이네요. 예, 순수입인 거고 안전운임을 통해서 결정된 그 운임을 다 받고 나면은 본인은 이제 다 비용은 본인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先ほど、例えばセメントで月400万になったとかいうのありますね。これはですね、全部必要経費を抜いた後に残る、実際に手に入る、懐に入る金額です。ということです。はい。さあ、それでは、どなたか質問があれば、ぜひ。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どうぞ。すみません。小霞だ。今回の、ストライキはすごく注目して見ていたんですけども、韓国のニュースをチェックしている西田と言います。今市民の好意的な声がすごかったということが最初に聞け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まずここまでで。はい。質問はないの？質問その後でやります。はい。まずじゃあ、質問続けてやりましょうか。はい。で、やはり、メディアを見ていたんですけども、好意的な市民の報道っていうのは、ニュース工場だとか、市民ニュースから得られただけで、ほとんどのニュースは、先ほど焼酎の話をされたんですけども、焼酎が飲めないとか、ヒョンデグループが全く工場が稼働できないとか、セメントが稼働できないとか、そういう話ばっかりだったと思います。まだ続きますか？西田씨는 한국 여러 뉴스 보도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 사회에서 알려지는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화물현대 파업을 보니까 일부 인터넷나 라디오 뉴스 콘자나 그런 인터넷 방송 보면 일반 시민들의 호의적인 반응도 보였지만 대부분의 기존의 언론은 안 좋은 측면만 보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 좋으니 그런 시민들의 불평 그런 소주가 안 마신다라거나 그런 현대차가 공장 가동할 수 없으나 그런 것뿐인 것 같습니다. で、あと、ユン政権も対応ひどかったですよね。最初、ユン大統領は、厳正に法律的に対応す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損害賠償みたいなことをやるようなことをかなり言っていたし、あと、確か14日に、最終的に政府と合意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前の日に国土交通部のウォン・ヒリョン国土長官と合意したのに、確かユン政権が国民の力とかどっちかがひっくり返したっていう過程だったと思います。はい。で、そのあたりのそのメディアの状況と、
政府の対応、特に政府の対応の方をお聞きしたいです。はい。이번에 윤석열 정권 와서 맨 처음에는 윤 대통령 법적으로 대응한다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국민의힘이 못한다고 합의 못한다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뭐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우리는 좀 몰라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 질문해 주셨던 분이 역시 한국 언론을 모니터링을 하시니까 되게 자세한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게 미숙하다는 거를 많이 노출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사실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고, 그래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안전운임제도는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고,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지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하느냐 폐지하느냐 이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노사가 자율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도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그 전에 총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을 하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정부는 항상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화물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그러면서 충돌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송을 저지하기 위한 화물 노동자들과 그것을 막는 경찰들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언론은 이 충돌만을 부각시켜서 화물 노동자들이 되게 폭력적인 집단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총파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노동자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묻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도 똑같이 시도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경제지라든지 보수 언론들은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이전의 총파업에 비해서 이번에는 화물연대 폭력행위가 훨씬 더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행자도 훨씬 적었고, 그리고 화물연대가 그동안 이제 안전운임과 관련해서 축적해왔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보수지의 발표나 아니면 화주나 기업들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비판을 하면서 저는 여론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ですね、今回やはりユン大統領の発言を見ると非常に未熟な大統領という、全く何も知らないで発言し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まずですね、貨物労働者が特殊雇用の形態だ、いわゆる自営業でありながら労働者であるという状況ですよね。これを知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つまり労使で話し合って、解決しろというふうに言っても、いわゆる一般の労働者ではないから、労使との関係では、労働者と資本の関係で使用者の側では話し合いというのが成立しないわけですよね。で、またですね、結局この運賃制は、韓国では農サージョン、労働者、資本家、企業、政府の3者の合意の機構があるんですよね。ここで話し合って決める問題なわけであって、このことについて全く知らないと。また、いわゆる、この安全運賃制の、次元ですね、限定期間というものを、置くのか、あるいはなくすのかというのは、国会で法律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問題になるわけです。ですから、これについては全く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結局、今回見ていると、ユン大統領は全く状況を把握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で、今までのパターンを見ると、結局ピケッティングをしていたりとか、集会をしているところに、警察権力、警察を導入して、わざと衝突を演出して、テレビがそれを報道して、貨物連帯組合員は暴力集団という、フレームを作ろうとしたんですが、
今回はですね、そういった衝突がほとんどな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の意味でもですね、なんていうかな、そういった保守言論なり、資本なり、政府の側の思惑とは外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정부가 초반에 이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네, 이제 정부가 썼던 카드가 있는데 음,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TF를 구성을 해서 음, 논의를 하겠다. 음, 그 TF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화물연대는 대화를 거부하고 마치 음, 생떼를 쓰는 것처럼 음, 투쟁만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발표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제가 통과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안전운임제가 이제 올해 말에 그 일몰이 되는데 그 일몰 되기 1년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다가 제도 시행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위해서 아까 봤었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했던 거고 결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이 결과 공개를 정부가 계속 미룬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5월 30일에서야 처음으로 토론회를 하고 화물연대 이제 파업 앞두고 토론회하는 형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계속 안 했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 안전운임제를 TF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정부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TF를 꾸려서 처음부터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된 대로 너네 의무를 다해라. 빨리 니네가 분석한 제도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니네 역할이지 지금 TF 꾸리자고 하는 거는 너네 이미 합의됐던 제도 절차를 다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정부의 그런 시도들이 그 프레임 하려는 시도들이 무력화되기도 했습니다. ですね、実はストライキをするということが、宣言した後ですね、政府が急に、TF、タスクフォースですね、専門部会を作って、そこでですね、実務者の会議を作って、そこで話をしようということを提案をします。しかしですね、この安全運賃制度というのは、すでに新しい法律が国会に出されていて、国会の中で話し合うと。で、しかもですね、今年の12月31日に切れるので、その1年前にですね、担当大臣の国土交通省の長官が、国会に報告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で、その報告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いわゆるデータがですね、先ほど、国が、なんとかな、国の機関で研究した結果ですね、これなんですよね。ところがこれもですね、研究が終わ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政府は一切ずっと発表をですね、伸ばしで、つい最近、5月30日にそういったセミナーの中で発表したわけです。すみません、その発表しなかったというのは、ムン政権ですよ。ユン政権ですか、ムン政権、そこ結構大事でお願いしたいんですけど。연구 결과를 발표 안 했던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발표 안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러네. 네. 문재인 政権でも発表しなかった。ですから、ちゃんとまず、責任の担当の長官である国土交通省の長官が報告書ですね、今までどういう成果があったのかという報告書ともに、国会にちゃんと報告をして、でそれをもとに、その安全運賃制に関わる法律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のを国会で討議しろというのが流れなわけですよ。その流れを無視して、急にタスクフォースの話をしたので、全く説得力を持たずに、いつの間にかうやむや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はい、他に質問なりいろいろあればぜひお願いします。
他にありますか？ないかな。いいですか？はい、お願いします。非常に基礎的なことなんですけど、特殊雇用労働者としての貨物連帯がストライキをして、勝ち取ったものってはどの範囲で適用されるってことになるんでしょうか。貨物連帯以外のその特殊雇用労働者にも適用されるという、そういう形になってるんでしょうか。지금 그 안전 운임 제도는 일반적인 노사의 협의는 아닌 거죠. 그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야? 조합원 이해에서도 적용되는 건지 네,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다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어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화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은 화물연대가 하고 있죠. 화물연대만이 이제 화물 노동자 몫을 들어가는 거고, 안전운임위원회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고요. 거기에는 화주 대표 3인, 운수사업자 대표 3인, 화물 노동자 대표 3인,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대표 4인, 이렇게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안전운임위원회가 그 다음에 사용되는 운임을 결정을 하고 나면은 국토부 장관이 법적으로 고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원이건 비조합원 아무 상관없이 해당 품목에 해당되는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그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적용 범위는 시멘트하고 트레일러, 컨테이너. コンテナトレーラーね。ねね。ですね、政府が作った、なんて言えばいいかな、委員会があるんですよね。労働者側、あとは荷主、あとは運送会社、そして政府。で、そこで具体的に、安全運賃委員会があって、そこで具体的な金額を決めているそうです。で、その金額というのは、組合員以外の現場でも適用されると。ただ今、適用される業種というのが、セメントと、いわゆるコンテナのトレーラー、この2つの業種に限定されています。よくわかりました。一般的な労使交渉による組合員だけに、なんていうかな、それが該当するという、そういう正確ではないそうです。이 안전운임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 화물연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동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이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 확대를 하는 게 화물연대 조합원 아닌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업에 많이 동참을 한 거죠. ですから今回はですね、非組合員の、運転手も、かなりこのストライキに参加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그러니까 파업이라는 말이 쓰지만 사실은 운송 코브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ですからずっと僕らストライキ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が、法的に厳密に言うと運送の拒否ですね。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ですね。で、やっぱり僕は一番気になるのは、最初できたばかりの頃はどうだったのかというのがちょっと気になるんですよね。ちょっとそれ聞きますね. 그러면 2002년에 맨 처음에 화물연대가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조합원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그런 거 아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화물연대가 이제 그 구성이 되고 사실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구성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되게 폭발적으로 조합원들이 늘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총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운임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를 화물연대는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원칙으로 가졌던 게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서 따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 할인 시간을 확대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물차들은 이제 고속도로를 운행을 할 때 통행료를 할인을 해줍니다. 통행료를 할인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구입한 경유가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화물 노동자들이 모르니까 이걸 사용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다 운수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빼먹고 이런 형태였는데 그거를 이제 화물 노동자들에게 직접 주도록 제도를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의 변화들을 만들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운임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금은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제도화가 된 거죠. 그러면 네.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는 몇 명 정도로 결성한 건가요? 화물연대 조합원은 되게 변화 폭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파업을 하면서 막 조직이 됐는데 총파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탄압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송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건 불법적인 운송 거부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씩 운송을 안 하게 되면은 계약 해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계약을 맺고 있던 운송사랑 계약을 못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이익감이 없어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총파업이 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다. 이러면은 조합원들의 피해도 커지고 조합을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쭉 줄었다가 또 한 몇 년 동안 이제 조합이 활동을 하면은 또 조합원 수가 쭉 늘었다. 그래서 이런 변동폭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 초창기에 이제 화물연대 조합원이 가장 많았을 때가 이제 3만 명 정도 됐었을 때가 가장 많았고 적었을 때는 8천 명까지 1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ですね、今ちょっと貨物連帯が最初にできた頃の話を聞きました。2002年にできるんですが、これはですね、いわゆるストライキを準備しながら、組合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その時にですね、高速道路の例えば貨物に関しては割引をするとか、あるいは、燃料費ですね、この、経由の、補助、国からの補助と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が、それを実はですね、荷主がね、使ったんですよね。実際のドライバーに渡さずに。で、そういうのを改善させたりとかしていって、具体的に条件を良くするということを、獲得しました。で、その時の原則というのが、組合員だけではなくて、すべての貨物労働者が利益になるということを要求すると。で、それを勝ち取るんだということで行っていったそうです。ですので、実は一番多い時はですね、3万人まで組織が多くなったそうです。拡大したそうです。ただ、今まで何度かストライキをやって、そのうち、ストライキが実際負けてしまったこともあるわけですね。で、そうするとですね、ストライキの後に、いわゆる自営業ですので、契約が破棄されて、いわゆる運送拒否をしていたわけなので、契約が破棄されて、今まで働いていた、もらった仕事がなくなるとかいうことが起きます。そうすると、やはり組合数がぐっと減ってしまって、一番低い時は8000人ぐらいまで減ったそうです。で、そういうのを減ったり増えたりというのを繰り返していて、で、今回、このような形でストライキを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今もう11時50分です。あと2人か3人ぐらいお話を聞いて、質問、感想なり、質問を聞いて、ありますか。内容だったらちょっとまた僕が聞きますが、그리고
화물에 온다 그 검색해 보니까 우체국 택배 노동자도 뭔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다른 화물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체국 택배도 파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지금 이제 그 파업엔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노조 소속은 아닙니다. 우체국 택배는 저희 노조 소속이 아니고 원래 저희 노조 소속에 있던 택배 노동자들이 분리해서 나가서 만든 다른 이제 택배 노조와 같이 있는 노동자들이라서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택배 관련해서 이제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자기가 물건 하나를 그 배달을 할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 노동자는 되게 유사한데요. 그 수수료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택배 노동자가 계속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되게 배송 시간이 촉박해요. 뭐 총알 배송, 로켓 배송 이런 이름으로 하루 만에 배송하는 게 너무 일반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처리해야 되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시간에서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급하게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많이 오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도 택배 노동자들이 10명 넘게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수료를 높이고 적정한 노동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택배 파업이 되게 크게 일어나서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하게 수수료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파업이나 갈등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ですね、今ちょっと宅配便ですね。で僕がちょっと調べたら、郵便局の宅配便の労働者がストライキをやるというニュースを見たんだけど、それもあるんですかと聞いたら、そこはですね、実は公共運輸労組から離れた組合だそうです。で、まあ、ストライキはしない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で、宅配労働者も、いわゆる貨物労働者と非常に似た同じような立場にあるわけですね。で、とりわけ、最近韓国ではですね、その日のうちに配達をするという、そういうのも、多いので、非常に労働時間が長期間にわたっています。僕のアパートなんかにもですね、夜中の11時、12時にも配達やってますね。そこまでやってるんですけど、で、去年ですね、一応、宅配労働者の条件を改善する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な話し合いが持たれ合意にあったんですが、ただまだ問題は残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す。はい。さあ、あと他に、그러면 나머지 그 공공 운유로서라고 하면 또 어떤 부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좀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구조가 복잡한 산별 노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과 운수와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 이제 공공기관, 공공부문, 그다음에 공기업들 뭐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운수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화물연대 같은 이제 물류 노동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뭐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항공 이런 데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호 노동자들, 일본의 이제 개호 노동자들, 요양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노동자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별에 비해서 분야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큰 산별 노조이고요. 지금 조합원이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제 100만 명이 좀 넘어가는데 그 중에 25만 명 정도가 저희 공공운수 노조입니다. 4분의 1이요. 네. 정규조 다음에 정규조가 그 다음인가요? 정규조는 훨씬 적습니다. そうね。ですね、公共運輸サービス労組ということで、
3つの部分が一緒になっている、いわゆる産別組織だそうです。公共については、まあ、公共、の公共団体での組合であり、また運輸というとですね、貨物のドライバーも含めますし、あるいはバスであったり、航空会社、パイロットだったり、こういうのも含まれています。またサービス、社会サービスになると、最近の、ケアですね、介護労働者とかいうのも含まれていて、合計で25万人の組合員、民主労総の中でも非常に大きな、組合となっています。はい。さあ、他にこのぐらい。じゃあなければ短い質問をお願いします。ストライキが勝利に終わった後で、確かね、中央日報だったかちょっと忘れたんですけども、ユン政権よく解決したっていう論文を見たんですよね、そういう記事を。で、それと同時にやっぱりムン政権もいろいろやっぱりこの労働関係では何もやってこなかったから、ユン政権批判できないっていう保守政権の、保守新聞の、論調もあって、でもしかしたらなんかそのほら、ユン政権よくやったっていう論調が、それが影響されている市民がいるのかなってことを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ユン政権がよく解決した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もしかしたらユン政権の支持が上が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あるのかってことがいいと思います。이번에 해결되었으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아직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회 논의에 몫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그냥 몇 년 연장하는 수준에서 국한시키려고 계속 할 거고, 저희나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려는 그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그 태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못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またですね、今回の問題、いわゆる安全運賃制、時限制ですね、これが解決をしていません。今後、国会の中でどのよう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もちろんですね、私たちとしては、ユン・ソギョル政権が、なんていうかな、非常に、良くない、反労働者的なことをや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見ているそうです。 역시 그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 뭔가 크게 바뀐 부분이 아직은 안 나타난 거야? 뭔가 나왔어요? 크게 바뀐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가 이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다시 가져오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경제정책들을 이제 다시 가져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관료들이 그때 관료들을 다시 쓰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몫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안전운임제를 법제화를 시키고, 처음에 이제 법제화를 시킬 때는 안전운임제를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갈 즈음,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준비할 때, 문재인 정부가 끝나갈 때쯤에는 국토부 관료들이 되게 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거를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사실은 이게 화물 노동자들만 원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제 표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まだですね、ユン・ソギョル政権は始まったばかりです。で、基本的には以前のイ・ミョンバク・パク・ネ政権のやり方をまた復活させてるわけですよね。
官僚についてもほとんど昔の連中がまた戻ってきたので、で、一番問題なのはですね、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に、この安全運賃制というのを導入し、最初は非常に、国土交通省の、官僚も一生懸命やったわけですよね。ところがだんだんこう熱意が下がってきて、ムン・ジェイン政権の末期になると、非常に冷たい態度になったそうで、結果、この安全運賃制の結果についての研究報告も終わ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全然公表しないという態度でいたわけです。ですから、それは政権が変わった時の備えて、保身ということですよね。官僚たちの保身があって、で、その中で政権が変わったわけなので、この安全運賃制をめぐる戦いというのは、非常に困難な戦いになるだろうと、今後、ということが予想されま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大体そういうところですが。はい、どうでしょうか。他の方、大体このぐらい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12時になりました。では、以上、このぐらいで終わりましょうか。はい。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 좀, 수열 씨 한마디만. 네, 오늘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좋은 질문들 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보다 교통 안전이 훨씬 더 발달해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통 안전은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화물차 사고는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서 화물차 사고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정부의 접근법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정부의 접근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런 행위 자체를 어떻게 금지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한국의 경험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경험이 그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이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런 제도들이 검토되고 도입되는 게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계 여러 동지들과 함께 좀 연대하면서 이 안전운임제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들을 함께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今日はですね、長い時間、話を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もですね、交通安全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非常にいい国とは聞いてますが、ただ貨物労働者の事故というのは多いということも聞いています。で、韓国と同じように、例えば技術的なですね、対策ということで、その事故を少なくしようとしているんだと聞いていますが、やはり韓国のように安全運賃制ですね、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やはり事故、運転手だけではなくて、市民の安全も守るという意味でも非常に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て、いろんな国でもですね、これを導入したとか導入しようという動き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各国の運輸労働者ですね、とも共に団結して、韓国のこの成果というのを守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どう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여러분、皆さんちょっと顔出して、감사합니다。ね、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감사합니다。はい、では、今日は、